안녕하세요. 진호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먼저 번에 올려드린 내진실 소개 영상에 이어서 수술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흔히 들어가 보기 어려운, 일반인들이 들어가 보기 어려운 장소 중에 하나가 아마 수술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 수술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 수술실의 모습은 병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있는 장비들이 대체로 이런 기구들과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수술실 문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인데, 수술실에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수술을 하는 거죠. 산부인과에서 하는 수술이 여러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도 있고요. 자궁이나 난소를 드러내는 적출술도 있고, 회음부에 이상이 있는 거를 수술하는 바돌인 농양 절제술이나, 그리고 대부분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몇 병원에서 하는 거지만, 소위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 회음 성형 수술,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이 붙은,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 수술도 수술이죠. 그런 수술이 온갖 종류의 부인과 수술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수술실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하는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물론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랄까요? 장비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수술대입니다. 수술대는 산부인과 수술대는 다른 과 수술대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대나 정형외과 수술대처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과에서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외과라고 붙은 진료 과목들이 수술하는 겁니다. 산부인과는 외과라는 말은 붙지는 않았는데 수술을 하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정형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이거 모두 수술하는 데죠. 외과가 붙어 있으니까요. 성형외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서 하는 수술 때는 이것과는 다르게 평평하게 이런 평평한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폭이 좀 좁죠. 일반 침대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높낮이와 머리가 높아진다거나 또는 낮춰진다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산부인과 수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발걸이가. 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물론 이 발걸이는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굳이 발을 올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쭉 빼서 이렇게 쭉 빼서 한숨을 조작하니까 없는데 힘드네요. 쭉 빼서 이렇게 일반 침대처럼도 되고요. 그럴 때는 이 발걸이를 빼야겠죠. 제왕절개 할 때는. 그리고 제왕절개가 아닌 일반 회음부를 다루는 수술할 때는 이렇게 다리 부분은 밀어넣어 버리고 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회음부 부분을 노출해서 수술을 이제 회음부 수술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술대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하네요.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선들이 많이 있는데, 마취 장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펄스 옥시미터라 그래갖고 펄스 옥시미터하고 혈압계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혈압을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 혈압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프라고 하는 팔뚝에다 왜 혈압 잴 때 이런 걸 감고 재잖아요. 이런 걸 이제 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고 기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5분이라든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혈압을 자동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옥시미터라는 거는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취 중에 특히 전신 마취 같은 경우 또는 수면 마취 같은 경우 의식이 없는 마취가 있어요. 마취 중에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는 본인의 의식이 없잖아요. 자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 마취는 의식이 있는 거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호흡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니까
그 산소가 적당히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그거를 산소 포화도를 보는 장비를 펄스 옥시미터라고 하는데 그 두 기능이 합쳐진 모니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관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관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 관들은 전신 마취를 할 때 전신 마취라는 건 호흡기를 통해서 마취약을 줘서 마취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입에 마스크 같은 거를 끼거나 아니면 기관지 내 기관지 삽관을 해가지고 글로 마취가스 N2O라고 하는 마취가스를 넣어서 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들이 복잡하게 달려 있습니다. 수면 마취 요즘 좀 시끄럽죠. 수면 마취나 척추 마취 때는 이런 관을 통해서 마취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혈관을 통해서 약을 투여해서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거나 척추 마취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마취약을 넣어서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이 달려있는 마취 장비를 굳이 사용할 일이 없죠. 예, 산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산화 질소죠. N2O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에 관계된 장비가 있고요.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입에다가 대서 이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에다 대서 마취를 유도할 때 이제 뒤에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원래는 주머니가 이런 주머니를 이제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갖고 쓸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엠부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이제 산소를 이제 이 백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까 보여드린 마취 장비는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이 주로 하는 곳에서는 특히 정형외과 같은 데서는 전신 마취 수술이 많지 않거든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장비는 수술실에서 수술대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런 장비는 그 다음에는 지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수술 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부위를 밝게 노출을 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술등은 뭐 수술하는 데서 기본 장비예요. 이름은 무형등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런 수술등은 일반 그냥 등이 아무거나 갖다가 켜면 되는 게 아니고 카메라 찍을 때 뭐 많이들 램프 쓰시는 조명 램프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쓸 수가 없고 뭐 일부 병원은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이제 왜 그런 걸 못 쓰고 이런 특수등을 쓰냐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이런 무형등들은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들인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생긴 모양이 벌집처럼 생겨서 허니컴 등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림자가 안 진다는 뜻이에요. 무형등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 수술할 때는 이렇게 손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막 기구를 잡거나 조작해야 되는데 손 때문에 그 뒷부분이 가려지면서 그늘해지면은 정작 수술하려는 곳이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손이 여기 지금 있지만 뒤에 계속 밝게 보이잖아요. 손이 있지만 그늘이 얼룩얼룩지긴 하는데 완전히 가려지진 않고 다 보이죠. 빛이 환하게. 그늘이 지지 않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등입니다. 그래서 그림자형, 없을 무, 그래서 무형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술등은. 굉장히 신기하죠? 손에 의해서도 그림자가 생기긴 해요. 조금 생기는데 그게 시야를 완전히 방해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시야를 잘 보여주게 한 등. 필수적인 장비죠. 그리고 산부인과도 그렇고 이제 복부를 절개하는 과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로 전기치료기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치료기. 이거는 수술 때만 쓰이는 건 아니고 왜 피부에 난 무슨 점을 제거한다던가 무슨 사마귀를 제거하는 데도 많이 쓰이는 장비예요. 물론 점을 제거하는 데는 이런 전기 장비보다는 레이저를 많이 쓰죠. 요즘은 이제 레이저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레이저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떤 절개 부분을 절개를 하거나 태우거나 하는 데 쓰는 장비예요. 태울 수도 있고 절개할 수도 있고 아주 강력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피부를 또는 복강 내 조직을 절개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커팅하는 목적, 커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커팅 절개할 때 사용하는 버튼 부분이고요. 코아그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코아귤레이션의 약자로 응고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같은 거는 코아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지혈이 돼서 피가 많이 안 나오고요. 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혈 목적이 아니라 조직을 이렇게 자를 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같은 것도 하려면 피부도 절개해야 되고 근막도 절개해야 되고 복막도 절개해야 되고 절개할 부분이 많아요. 자궁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6, 7개 층을 절개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물론
그런 장비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메스라고 하는 장비고, 그 다음에 가위, 시저라고 하는 장비도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특징적으로 지혈이 되면서 절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도 많이 쓰게 되죠. 보비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 보비, 의학용어로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수술 때 특히 많이 쓰이는 장비. 예, 다른 과에서는 많이 안 쓰여요, 이 장비는. 나중에 좀 잘 정리해갖고 다시 찍든지 해야지. 지금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석션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석션. 이 석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석션이라는 게 흡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석션이라는 장비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첫째는 이제 피가 많이 나오거나 양수가 나서 수술 시야가 가려지게 되니까 그런 걸 이렇게 빨아내는 목적으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제 전원을 넣으면 우웅 소리가 나면서 이제 진공청소기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공청소기 같은 식으로 이렇게 병의 안으로 이제 이렇게 음압이 걸려가지고 피나 삼출물, 양수 이런 거를 관으로 이제 빨아내는, 물론 관에 이제 막대기 같은 게, 쇠막대기 같은 게 달려있죠, 보통은. 그건 이제 소독실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런 걸 여기다 꼽아가지고 쭉 흡입해내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 쓰이고요, 석션. 그 수술하던 장면 보면은 의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커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커트예요, 커트. 잘라라 이거죠, 묶은 부분을. 커트. 그리고 두 번째, 글쎄,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지. 커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타이, 묶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석션. 이 흡입해내라 이거죠. 복강 안에 대부분 절개를 하면 아무리 보비를 써서 지혈을 해가면서 하더라도 출혈이 돼가지고 안에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이 석션 장비로 피를 흡입해내거나 또는 이렇게 셀라인을 넣어서 씻으면서 흡입을 내야 수술 시야가 잘 노출이 돼가지고 수술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목적으로 석션이라는 걸 쓰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지금 석션이라고 써 있죠. 석션. 지금 어디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석션이라고 써 있고, 그쪽에는 이쪽에 석션 쪽으로 가 있죠. 버튼이 왼쪽으로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백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큐. 그거 뭐냐면은 지금 말한 석션 목적으로는 안에 내용물을 흡입하는 거고, 백큐은 그냥 진공 흡입기를 이게 넓은 석션 목적이 아니고 넓은 이제 컵 같은 거를 붙여서 음압을 걸어서 백큐 흡입뿐만 할 때 컵을 거기다 붙여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 걸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쓸 때 백큐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석션기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들은 막 수술 기구들이거나 막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지금 다 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실에 가면은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벽에는 이렇게 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종 약품이라든가 또는 각종 수술 도구를 또는 수액을 이렇게 담아놓은 장들이 보통 대부분 병원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줄 만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술 포들에 이렇게 다 쌓여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면은, 어디서 이제 밝은 데로 갖고 나서 하면 될 건데, 이제 수술 기구들이 이제 어떤 기구들이, 여기 이제 이름을 써놨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수술 기구들을 소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소독포를 이렇게 싸놔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수술할 때는 이제 꺼내서 써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이게 수술을 과연 이 내용물이 수술을 한 건지, 아니 소독을 한 건지, 고압 멸균 소독이라는 걸 해요. 고압 고온 멸균 소독이라는 걸. 모든 수술 장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데, 첫째는 고압 고온 소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독기, 지금 바깥에 있어서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소독기는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소독하는 기구지만 수술실 안에 있지는 않아요. 장비가 시끄럽고 크기 때문에 보통 외부에 있어요. 수술 외부에. 그래서 이렇게 고압 고온 소독기를 통해서 이제 소독을 해요. 대부분이 균이 죽죠. 높은 압력으로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로 그 스팀 소독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 소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소독은 그 유태인을 학살할 때 썼다는 그 살인 가스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가스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가스 소독이 있어요. 가스 소독. 사람 학살할 때 쓰는 그런 가스를 이용한 소독이에요. 그런 가스를 이용한 소독은 고온 고압으로 하면 녹는 그런 뭐 실리콘, 고무재질 이런 거는
그럼 내시경 할 때 쓰는 장비들이죠. 주로 이런 장비들은 고온에다가 노출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고온 고압 장비를 이용한 소독이 아니고 그런 가스를 통해서 유독 가스를 통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볍게 소독할 때는 자불 소독이라고 해서 자외선 소독을 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싸놨는데 이게 소독이 된 건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온 고압 소독기에 넣어서 돌리면 여기 까만 선이 생기죠. 이게 선이 생기는 특수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기 전에 이거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테이프가 있죠. 이렇게 붙이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돌리면 소독이 된 것들은 이렇게 검은 줄이 나타나요. 이게 소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 검은 줄이 없다. 이거 소독기에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소독기를 돌렸는지 날짜를 이렇게 보통은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소독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염이 되니까, 뭐, 간격을 정해서, 뭐, 보름에 한 번이라든가 간격을 정해서 다시 재소독을 해야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술에 쓰는 장비는 모두 다 소독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글러브도 소독 글러브를 쓰고요. 실이나 바늘이나 모두 다 소독된 물건을 쓰는데 수술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감염이거든요. 감염. 요즘은 항생제가 발달해가지고 감염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지만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산모들이 사망 제1위 원인이 산후열이라고 해서 출산 안 하고 나서 감염돼서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1위였어요. 그만큼 감염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항생제가 발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독 기술이 그리고 오염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그래서 산모들의 경우에 가장 위험하게 보는 이제 말하자면 부작용이랄까 이런 거는 출혈입니다. 어쨌든 소독,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소독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이거 배터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침 수술실에서 보여드릴 장비는 거의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불 소독기는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UV라고 한 게 자외선이에요. 이 장비는 본격적인 수술에 쓰이는 장비를 소독하는 건 아니고요. 외래에서 가볍게 간단하게 소독할 때 쓰는 정도, 크게 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가벼운 그런 진료 때 쓰는 장비들을 이 자불 소독기를 통해서 소독을 합니다. 이 외에는 다 소소한 장비들이고 크게 쓰이는 장비들은 없습니다. 수술실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체로 이 정도의 물건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모습 보여드릴 텐데요. 모양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게 장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수술실에는 사실 들어갈 일이 없는 게 좋겠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고 치료가 되고 약으로 치료가 되거나 수술실을 이용하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만의 경우도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여러모로 산모를 위해서 안전하겠죠. 그러나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의 하나라는 점 생각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혹시 이렇게 한 번쯤 봐두시면 이런 장비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거구나 하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뭔지도 모르는 장비들 막 있고 불 확 켜지면은 좀 무서울 텐데 이 무영등이라는 장비가 수술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감사한 마음까지는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덜 무섭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수술실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보시는 분들께 모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